네, 원장님 꽃놀이 다녀오셨어요? 오늘 못 갔죠. 저 요즘 발표도 많고 학회도 있고 잠도 잘 못 자요. 네. 병원에 오면서 봤는데 커플들이 꽃 구경하고 이런 게 많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팔자 좋다. 잘하지 않았어? 다시 할까? 오늘의 주제는 팔자주름이에요. 팔자 주름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팔자주름은 일단 얼굴 구조상 생길 수밖에 없어요. 팔자주름의 안쪽, 여기 인중 부분은 피부가 많이 단단하고 지방이 별로 없는 곳이에요. 근데 이 팔자주름을 기준으로 해서 이 바깥쪽은 지방이 많고 부드러운 곳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성상이 완전 다른 애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계가 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팔자주름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제 팔자주름이고 여기 입 밑에 여기를 또 팔자주름이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보통 이제 입가주름이라고 해서 조금 치료 방법도 다르고 접근법이 좀 약간 다르기도 해요. 그러면 팔자주름을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까요? 크게는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피부형이에요. 누우면은 팔자주름 좀 덜해지고 앉으면은 약간 팔자주름 생기는 사람들, 피부 자체의 어떤 탄력이라든지 여기가 이제 내려오는 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앞광대가 많이 줄어들게 되면은 텐트에 기둥 같은 게 이렇게 있다가 텐트에 폴대가 내려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막이 피부잖아요. 그게 내려와서 생기는 그게 피부형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그렇죠. 나이가 들어 생기기도 하고 이미 앞광대가 많이 발달하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저도 동양인 치고는 광대가 별로 없는 편이거든요. 지금은 사실 다 이거 필러예요. 저도 피부형에 속해서 지금 이제 필러를 했죠. 그래서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앞으로 할 게 또 있어요. 어쨌든 간에. 네. 나중에 저의 팔자 주름에 대해서도 평가를 할 거예요. 네. 그럼 이 피부형 팔자주름의 치료법은 어떻게 돼요? 탄력이 떨어지면은 탄력을 높이는 시술들, 콜라겐 부스터라든지 컬트라, 주베룩 같은 게 있겠고, 그 다음에 또 탄력을 만들어주는 초음파 리프팅, 고주파 리프팅. 아까 제가 위에서 조직이 없어지면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그걸 당기기 위해서 1차원적으로 실리프팅해서 올릴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앞볼에 약간 필러를 넣어줘서 다시 텐트에 기둥을 세워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천을 끌어올리는 그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지방형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호빵맨 생각하시면 돼요. 호빵맨이 사실 뭐 나이가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호빵맨은 이제 볼살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팔자주름 위쪽에 있는 지방도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살이 찌면은 팔자주름이 조금 생기기가 쉬운데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도 특히나 약간 볼살이 좀 있는 분들이 지방이 내려오면은 팔자 윗부분이 많이 두툼해져가지고 그게 이제 지방형이죠, 사실은. 이해되시죠? 네, 호빵맨 하니까 바로. 딱 이해됐죠? 맞아요. 그러면 지방형 팔자주름 어떻게 치료해요? 네, 사실 첫 번째는 다이어트일 수가 있어요. 살을 좀 빼주면 다른 데도 빠지겠지만 여기 지방이 돈 안 들이고 빠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이어트가 있겠고, 두 번째로 내가 다이어트를 못하겠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있는 지방을 좀 줄이는 주사들, 지방 분해 주사라든지 아니면 초음파 리프팅, 울세라를 통해서도 지방을 약간 줄여줄 수가 있거든요. 이 윗부분의 지방을 구조적으로 줄여주는 시술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 근육형이에요. 뭐 얼굴에 볼살도 없고 많이 늙지도 않았는데 얼굴에 근육이 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운동선수분들도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누워서 봐도 팔자주름이 똑같아요. 피부나 어떤 지방의 움직임이 있는 게 아니라 근육 자체에 여기가 긴장도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여기 팔자주름을 구성하는 근육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이 근육들이 긴장하고 있으면은 여기가 딱 엄청 실선처럼 강하게 보여요. 근육형. 네. 이런 경우는 근육의 힘이 너무 강한 거니까 보톡스를 맞으면 근육 힘이 약간 풀리면서 다른 시술 없이도 팔자주름이 조금 좋아져요. 네 번째는 함몰형이에요. 이게 사실은 젊은 분들한테 또 많이 나타나는 형태인데 사실 저도 좀 들어가 있어가지고 태운 건데요. 저도 함몰형이 또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노화랑 관련 있다기보다는 상악이 약간 뒤로 들어가거나 덜 발달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여기가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볍게 채워주는 시술들을 보통 하게 되죠. 필러같이 아니면은 보형물을 넣는 수술이라든지 이 함몰된 구조를 개선시키면 팔자주름이 좀 좋아져요. 코 수술로 코를 높여도 이렇게 좋아지나요? 코 수술에서 코 높이면 여기가 더 꺼져 보여서 단차가 있어 보이고 이게 꺼져 있으면 약간 또 입이 돌출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좀 부자연스럽다 느끼시는 분들은 가볍게 스컬트라처럼 콜라겐 부스터를 통해서 자기의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술들도 해볼 수 있어요. 모든 건 다 밸런스죠. 다섯 번째는 복합형입니다. 이 여러 가지 요인들을 대부분 다 같이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대부터 30대 중반 정도 이런 젊은 분들에서는 가장 흔한 형태가 함몰형이에요. 노화가 아니라 뼈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인데 그걸 다음으로 두 번째 요인이 복합형이에요. 특히나 이 지방형하고 이 함몰형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갖고 있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이 30 중반부터 50대까지는 거의 70% 이상이 복합형인데요. 이런 경우는 피부형, 탄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그거랑 함몰형 이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50대 이후부터는 노화가 많이 진행되면서 사실 90% 이상 복합형이에요. 이 경우에도 1번 피부형과 4번 함몰형을 같이 갖고 있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팔자주름을 시술하러 왔을 때 병원에서 이것저것 얘기하는 이유가 이것저것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복합형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 각각의 원인에 대해서 그걸 해결해주는 시술을 같이 들어가야지 만족할 만한 효과를 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술들이 엄청 다양하게 있는데 집에서 팔자주름을 나아지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 첫 번째 조심해야 될 행동들이 있어요. 평상시에 입 모양이 중요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인데요. 입을 꽉 다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입술이 딱 닿으면은 이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되게 긴장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잡지하고 아무 책이나 펴서 보세요. 그 모델들이 입 모양이 딱 닮고 있는 사람 없고요. 약간 띄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의 입술을 살짝 띄고 있을 때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가장 이제 힘을 빼고 긴장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서 주변 잔주름 생기는 걸 예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를 따라해 보세요. 금, 은, 동 중에서 은 얘기하고 윗니 뒤에다가 혀를 갖다 대세요. 근데 입을 옆으로 많이 당기지 마시고 그냥 무표정하게 이렇게 평상시에 항상 무표정하고 뭐 책 읽거나 뭐 다른 거 강의 들을 거나 약간 이 표정을 하고 계시면 입가주름, 팔자주름 좀 더 심해지는 거 예방할 수 있어요. 완전 꿀팁이죠? 네. 결국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앞광대 부분이 점점 처지면서 더 내려오는 피부형이 있다고. 근데 피부형인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여기다 앞광대 이제 필러를 하거나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내가 사실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헬스장 가서 벌키하게 해주면 근육이 빵빵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앞광대에 있는 근육 운동을 열심히 하면은 이 근육이 벌키해지면서 처지는 게 좀 덜해져요. 근데 그 운동이 좀 웃기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올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손 떼고 해보는 거예요. 이제 손 떼고 아예 안 움직여요. 발달시켜야겠네. 얼굴에도 헬스장을 끊어주세요. 아시겠죠? 네. 네, 그럼 팔자주름이 고민이신 분들은 피부과도 방문하시는 거지만 그렇죠. 이것도 꼭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같이 해주면 시너지가 더 올라가겠죠? 꼭 같이 하세요.